한다고요? 추석 때까지 하시려면 잘못 생각하는데 이거 올해 추석은 몇 월이지? 언제 여기 빨간색 없어서 모르겠네. 아무튼 올해 추석 설날이에요, 설날. 이 문제가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해설을 보잖아요. 그럼 해설에 어마어마해요. 양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는 친구들이 풀면은 또 곧잘 금방 또 풀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게. 해설을 보면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그 해설지가 이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해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 A4 용지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해설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단이 나뉘어 있을 때 이렇게 간다고 해설이. 이런 건 해설 보라 그래도 안 보죠. 해설을 보라 그러면은 해설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우선 해설의 분량을 보죠. 오케이. 자, X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맞아요. 맞춘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그걸 잘해서 맞춘 게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수학에서 이제 함수 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 개형을 찾는 문제예요. 개형.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 개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 그려서 찾는 겁니다. 그려서. 그나마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해본 반도 있긴 한데 아예 안 하는 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모의고사 문제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그냥 심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거를 그래프 개형이라는 거를 조건에 만족하는 걸 잘 찾으려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맨 땅에 그리시면 좀 힘들 수 있고 그나마 좀 뭔가를 고려해서 그린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13번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B는 양수라고 줬어요. B는 fx가 구간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원래 고1 때는 많이 안 보는데 많이 본 사람들은 그냥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얘 0보다 큰 데는 얘예요.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갈려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수식을 잘 관찰을 해봤을 때 뭐가 보이시면은 이게 좀 그래도 이 정도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못 찾고 그냥 풀 수도 있어요. 안 찾아지고 아무것도 안 찾아지고 그냥 막 비벼서 풀다가 잘 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수2에서 도형의 이동 단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 위에 있는 수식하고 밑에 있는 수식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둘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이렇게 봐. 내가 이렇게 뭐가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봐도 못 찾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로 야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제서야 그래도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뒤져서라도 알아내는 사람이 있고 아예 스스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수식의 구조를 보시고 바로 스스로 찾아내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하고 둘이 무슨 관계인 것 같아요? y는 0대칭이요? y는 0이면 x축인데 x는 0이요? x는 0이면 x는 0이라는 게 y축 대칭인데 그러면? 그잖아요. 꼭지점이 같다고요? 안 같을 텐데? 그러니까 대칭이다. 뭐야? 원점 대칭. 그쵸, 원점 대칭입니다. 그죠? 어차피 똑같이 다 배워도 그러니까 누구는 요거를 찾아내고 못 찾아야 된단 말이야. 원점 대칭인지 어떻게 찾아? 근데 저것도 마찬가지야. 배웠는데 그러니까 잘 찾았지만은 이거는 뭔가를 배워서 찾은 게 아니고 그냥 약간 뒷걸음질 치다가 찾은 거죠. 못 찾은 사람보다 낫지. 배웠는데 못 찾으시는 분들보다. 원점 대칭입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인지 대표적으로 뭔 관계냐를 봤을 때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이런 게 좀 보이셔야 되는데 이런 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냐 이런 걸 배웠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어? 이소주 어떻게 알아보셨어?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어떻게 확인하라고 배웠어?
그냥 어떤 함수가 있어요. 여기 f 아닙니다. 그냥 다른 f예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봐요. 그랬더니 원래 함수랑 똑같으면 y축 대칭인 거고 마이너스만큼 배가 붙으면 원점 대칭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응? 이거를 그냥 이게 맞지? 응? 효주야.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니까 저기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거든? 근데 밑에 거랑 같냐? 사실 안 같잖아. 안 같은데 마이너스 주니까 같냐? 역시 같잖아. 그래서 둘이 원점 대칭이죠. 여러분 선배들도 그렇고 항상 똑같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1학년 때 해줍니다.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 찾는 방법을 1학년 때 얘기를 해줘요.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나중에 미적 1이나 니네 걸로는 개정된 걸로 미적 1이나 미적 2나 그런 거 하실 때 이런 거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이거 찾는 방법을 모르면은 못 찾는다. 대칭성을 못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응? 니네 선배들도 똑같이 니네 나이 때 듣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고3 애들이 그걸 듣고 있거든. 그럼 1학년 때부터 배운 애 중에 몇 명이나 이걸 알고 있을까? 일단 이렇게 찾는 거를. 뭐라고? 일단 한 명. 그때까지 네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찾는 방법을. 알겠어, 서주야? 예. 응? 그래서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시면 얘가 지금 여기 x는 0, y축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왼쪽에다가는 아볼을 그리셔야 돼요. 아볼.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오른쪽에다가는 위볼을 그리셔야 돼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지금 추계방정식은 부호가 공통점이 아니고 추계방정식이 y축 대칭입니다. 그죠? 부호가 달라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얘는 2분의 a예요. 이렇게 잡힙니다. 그제? 예. 그럼 이제 여기다 그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참고로 조건이 뭐냐? x에 대한 방정식 fx 는 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요. 요거의 실근의 개수라는 건 어떻게 따진다? 이거 이제 우리가 1학 때 이제 공수원에서 많이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따져요? 예전에 어떻게 따져? fx 는 t의 실근의 개수. 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이게 대답이 안 나오네. 아 이제 어떻게 따져요? 응. fx랑 y는 y는 fx랑 y는 t를 그려서 교점 개수 세시면 돼요. 교점이 두 개. 알겠죠? 그래서 fx를 그리고 t는 뭐야? t는 y는 t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y는 t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공수 투는 혹시 취미로 듣는 거야? 지금 생각보고. y는 t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상수함수입니다. 가로선.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다 fx를 그려놓고 가로선을 그려서 뭔지 모르는 가로선 t를 그려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데는 한 곳만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한 곳. 가로선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로선이 하나. 이런 소리죠. 교점이 하나만 되는 데가. 아니 교점이 두 개가 되는 데가 한 곳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이제 이거는 뭐 봐야 되겠고요. 나중에 이따 좀 봐야 되죠.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다 그려야 돼요. 그럼 얘를 그리려면 이제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죠. 누구요? 그래야죠 누구요? 아직도 안 사라졌어. 아 진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리려면 축.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분류를 해야 될 타이밍에 분류를 하는 게 실력이야.
모르는데 갖다 찍어버리는 게 제곱. 뭘 분류를 해야 돼? 축이 0이냐 양이냐 음이냐 이런 거를 분류를 해야 되겠죠. 축의 위치가. 그러니까 결론은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 2분의 A니까 A 가지고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A 가지고. 예를 들어서 A가 이제는 내가 이걸 원래는 잘 안 그려주긴 하는데 내가 안 그리면 내가 안 그리니까 그지들이. 자, A가 그래서 쉽게 0이라고 해봅시다. A가 0이면 좀 작게 그릴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0이네. 그죠?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니까 쟤는 왼쪽을 살리는 거예요. 왼쪽을 싹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얘야. 얘가 0이네. 얘보다 큰데 살리니까 요걸 그리면 되거든. 근데 참고로 지금 눈에 띄는 특징이 B가 양수인데 얘 Y절편이 B고 얘 Y절편이 마비예요. 그러면 쟤는 양이고 쟤는 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니까 무조건 밑에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많이 안 보죠. 그죠? 여기 생긴 걸 고1 때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에? 어려워요 이게? 여기까지가? 어디가? 네. 어디가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게 그리는 게 왜 어려워?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얘기해봐. 사람마다 같은 소리. 어렵군 개. 자, 그죠? 이렇게 된다. A가 양일 때. 자, 참고로 A가 양이면 얘는 음이잖아요. A가 양이면 얘는 음이잖아, 축이. 그럼 축이 음이니까 0은 어디 있겠어? 이쯤에 있겠지? 그럼 왼쪽 살리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A가 양이면은 얘가 양이니까 0은 이쯤에 있겠지? 그럼 오른쪽 살리는 거니까 쟤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대신 여기는 확실히 B야. B야. 이제 마이너스 B야. 그래서 마이너스 B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대로 여기에 얘는 어차피 그래프가 이걸로 명확합니다. 쉽죠? 그래서 근데 얘는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질지 아니면은 B랑 마이너스 B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 거랑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정해진 거는 여기만 정해진 거고 나머지 디테일한 건 아직 모르는 거죠.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우선. 네, 마지막으로 A가 음일 때 A가 음일 때는 Y축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A가 음이면 얘가 양이에요. 반대 여기 살려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요렇게 돼요. 그럼 쟤는 이렇게 되고요. 그죠? 우선은 가조건을 해석을 안 해도 당연히 답은 3개 중에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어? 솔직히 가를 안 봐도 당연히 가운데서 찾아야 되겠죠. 왜? 너무 심플하잖아요. 상황 자체가. 답이 아니겠지. 근데 아까 가에서 뭐라 그랬어? F를 그리고 Y는 T 가로선을 그려서 교점이 2개가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한 군데만 있어야 된다고. 있냐? 2개 되는 데가? 교점이 몇 개요? 없어요. 한자 확인. 교점이 없어. 2개요. 예? 봐요.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도 대답들을 못해. 왜? 이미 마음이 닫히는 거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응? 이미 닫힌 거야 뇌가. 뇌가 문을 닫았어. 일을 안 해 뇌가. 파업이야? 교점 몇 개요? 어려워? 교점 만나는 점 세는 거 어려워? 하나잖아. 하나잖아. 여기는 없어요. 그렇지 여기는 없죠. 2개가 애초에 없죠. 그러니까 얘 탈락. 얘도 탈락. 당연히 얘도 탈락. 근데 얘 재밌죠 이런 문제. 네. 재밌죠? 재미없죠? 근데 이런 문제를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이런 문제를 맞춰.
이런 문제가 재밌다니까 그냥 그래프 개형 찾는 게 그냥 이런 걸 재미있어 하면 이런 게 맞춰지는 거야 하다 보면. 재밌다고? 정신 차려. 자, 자 가운데 겁니다. 교점 2개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B랑 마이너스 B는 어쨌든 확정이 됐는데 위치가 여기에서 얘네가 얼마나 이렇게 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느냐 이런 건데 적어도 원점 대칭이니까 한쪽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대칭으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다양하잖아 상황이. 찾아야 되는 게. 맞아? 얘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려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그려야 되는 상황이 많을 때 우리가 개형 찾기에서 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찾으라 그래 서주야? 우리 바이블 코딱지들은 최근에 했잖아요. 오답을 안 해서 지금 그렇지. 오답을 한 인간들이 2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지 코딱지들. 아무튼 이런 개형을 찾아야 돼요. 그럼 개형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이런 게 이제 그나마 좀 배워서 사는 거죠. 그냥 막 찾으면은 그냥 막 찾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 막 찾으면 약간 특이한 상황부터 기준을 잡아서 그 상황부터 먼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했어 안 했어? 응. 약간 특이한 상황. 얘가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 높낮이가 이렇게 변할 텐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은 언제겠니? 아마도 이 상황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아마 크게 2부류로 나뉠 거야. 특이한 상황을 대라 그러면 아마 이거 아니면 저거를 대긴 할 건데 특이한 상황 뭐가 있을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특이한 상황. 어쨌든 B랑 마비는 확정된 거고 여기는. 그리고 글씨를 더럽게 쓴 애들이 있어요. 개인기 부린 애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 얘기하지만 이거 막히고 뚫리는 거 똑바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프에다가. 특이한 상황 뭐가 있을까? 얘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특이한 거? 꼭지점이? 꼭점이 y좌표 같을 때.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내려갔으면 얘는 그만큼 올라가는 거. 네? 정가운데서 딱 만날 때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특이하게. 근데 참고로 이 정가운데는 얼마야? 0. 그죠? 0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런 식으로 되고 요런 식으로 될 때가 있겠다. 이런 거 특이하잖아. 안 특이하냐? 자, 그래서 자 이런 특이한 상황을 하나 찾았어.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는지 해봐. 하니? 안 하죠. 왜? 교점이 2개 되는 데를 뒤져보니까 하나 둘 이미 글렀죠. 그죠? 둘 하나. 그죠? 글렀다.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 이제 고난도 이제 킬러 번호 때 문제야. 내신에 대해. 그럼 원래 모의고사는 100번 보는데 내신은 45번 본단 말이야. 그럼 이거 내신을 어떻게 풀리는 거냐?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안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내잖아요. 변형을 해가지고 문제 세팅은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 풀이는 심플하게 마무리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조건을 이렇게 한 개라고 안 주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바꿔내요.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내신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요. 그럼 문제 되게 쉬워지거든. 왜? 이 상황이거든. 교점의 개수 2개 되는 t 어디야? 여기서 2개라며. 둘 하나 아니야. 그잖아. 아, 베타가 알파가 뭐라는 거요? 마비지 마비. 베타가 뭐라는 거요? b지. 다시 말하면 그래프 상황은 이 상황이고. 네? 이렇게 주로 많이 돼. 내신에서 모의고사 고난도를 낼 때.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고난도 훈련을 할 때 어설프게 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어요. 보고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풀려는 자신감이 없으면은 애초에 안 푼다고. 좀 잡소리를 했는데. 돼야 안 돼, 아무튼? 안 돼요. 얘는
요거는 이따가 자기가 뭐 오답하고 하실 때 많이 그려보세요 다. 그럼 그 다음 특이한 거는 뭐가 있을까? 꼭지점은 y 꼭지점에 y좌표가 비마비에서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요 정도가 B라고 하고 요 정도가 마비가 고정인데 보조선을 이렇게 걷을 때 왼쪽 그래프에서 얘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요까지 내려가는 거야. 요렇게. 오른쪽 그래프에서 요렇게. 이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게 특이한 케이스란 말이야. 이 특이 케이스를 먼저 뒤지셔야 돼. 이게 니네가 나중에 미적 원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저희 대수도 마찬가지고요. 대수나 미적 원가 쓸 때 모의고사 고난도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 공수 원투에서도 나옵니다. 공수 원투에서도 나오고 이게 공수 원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수 원투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수나 미적분 원보다는 좀 이런 유형들이 좀 적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훈련이 좀 많이 안 되는 것 뿐이고. 졸려? 저 나가 밖에서 자. 안쓰러워서 눈물이 앞에 가리려고 하네. 진짜. 저기 그래도 현준 내가 아끼는 친구니까 자 잡아봐요. 자 졸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하고 졸릴 수 있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졸리잖아요. 왼쪽 귀에다 꽂아보세요. 왼쪽 귀에다 꽂으시라고. 이렇게 아니 귓구멍에다 꽂아요. 귓구멍에다 꽂으세요. 귓구멍에다. 막 찢어지는 거. 아니 찌르면 안 되지. 다치죠. 살짝 찔러놓고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푹 찌르세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오면 반대쪽으로 나오면은 집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반대쪽으로 나오면 집에 가는 거야 이제. 집으로 가진 않겠지 아마. 다른 데로 가겠지 저기. 너 어제 가고 싶다는 데 있잖아. 어디요? 의사 병원 가고 싶대. 병원 가고 싶대 병원. 자 이거 되죠 이거.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우선. 자 조건 만족하냐? 교점 하나. 이게 교점 몇 개? 그렇죠 3개죠. 어렵니 이게 교점 세는 게? 셋 아니죠? 몇 개야? 넷 몇 개? 2개네. 하나. 아씨 얘네. 그러니까 개형 찾기가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실제로 정석대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해보시는 건데 실전에서 문제 풀이할 때는 얘부터 하겠니? 안 하겠지. 어차피 이 정도 건드리는 애들은 훈련을 좀 했을 거고 그런 애들은 당연히 얘부터 뒤지겠지 먼저. 그리고 그 와중에 특이 케이스 먼저 뒤질 거고. 그래서 얘입니다 얘. 찾았어요. 가족과 만족하는 걸. 그래서 가족과 만족하는 걸 찾을 때는 거는 저 fx의 좌우변의 함수에 대한 특징을 찾은 거예요. 우선은 a는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요 이제 비마비 돼야 되죠.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하나만 돌려보면 나오긴 합니다. 하나만 돌려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추계방정식이 뭐였냐? 아까 전에 x는 2분의 a였거든요. 2분의 a. 그럼 2분의 a를 갖다가 밑에 거에다가 대입한 게 b다. 여기서 등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뭐 나오냐?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가 b네. 그럼 넘어가면은 2b고 얘는 통분하시면 4분의 a니까 4분의 a 제곱은 뭐 2b? 그래서 a 제곱은 8b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a 제곱은 8b 이런 건 따로 구해 놓으시고 a 제곱은 8b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얻어집니다. 당연히 이쪽은 해봤자 똑같은 거 나옵니다. 얘는 지금 애초에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여기 박히면 얘는 이쪽이 박힐 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원점 대칭이라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쨌든 구하라는 게 뭐니 지금? F2 구하라는 거는 A랑 B 값 구하라는 소리잖아. 그죠? A랑 B 값 구하라는 소리니까 A랑 B를 구할 건데 관계식은 하나가 떴어. 그럼 나머지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고 그걸 여기서 찾으라 이거죠. 여기서. 자, 요 조건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개형은 찾아놨고 여기 이 개형을 보시고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 정수의 함수값과 그 다음 정수의 함수값, 다시 말하면 이웃한 두 정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저게 원래 이제 시초는 여러분이 재작년 정도에 그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 됐고 아무튼 예전에 그 모 대통령이 그 이제 킬러 문제를 이제 내지 말라 이런 걸 한번 이제 대놓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첫 수능에서 킬러를 배제한다고 냈던 것 중에 그 공통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런 주제 문제였어요. 정수 범위에서 임의의 정수에서 이웃한 정수의 함수값의 곱이 뭐 양이다 음이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오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킬러 문제 배제한 거냐 이딴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요런 주제 요런 맥락에 이런 명제 아닌 명제 수학적 문장 조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함수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함수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은 뭐예요? 함수값이 0보다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예요? x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x축을 잡아야 되는데 x축은 어디 있어요? b랑 마비의 가운데에 있는 거죠. 요 가운데가 무조건 x축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요 원점 대칭을 생각을 해주시면 만약에 이제 여기는 됐고 이쪽에서 여기 내가 지금 요 정도 이런 부분에서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웃한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하나씩 천천히 봅시다. 자,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만족해야 된대요. 그럼 정수는 당연히 이제 많죠.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은데 누구부터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0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0 넣으니까 F0하고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F0이 뭐예요? B예요. 근데 B는 뭐예요? 양이에요. 아, 그러면은 F1은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되죠. 가만히 있어. 자,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F1은 다 1은 이 정도에 있을 텐데 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1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요런 데가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1이 될 수 있는 데를 살짝 체크를 해보시면은 요런 데가 된다는 거거든. 요런 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 여기서 뭐 일일이 뒤지셔도 되고 그러면. 그럼 만약에 1이 6이면 돼야 안 돼요? 우선은 쟤는 돼야 안 돼요. 0 이상.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웃한 정수의 곱은 다 0 이상이 돼야 돼. 그럼 1이 여기면은 2는 예를 들어 2가 요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요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2가 안 돼요. 되죠? 2가 요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2는 요런 그럼 뭐야? 2는 아무 데나 있어도 다 돼. 우선. 그지? 1이 여기로 잡히면은 1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2는 어디 있어도 다 된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잠깐 1을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을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는 아무데나 다 되거든. 그럼 2가 여기라고 쳐봐.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3은 여기 되지. 여기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럼 2가 요런 데 있으면 3은 여기 있어야 되거든. 맞아? 그잖아. 저 근데 응.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1이 아까 0 이상 0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 중간 안 돼요? 책 0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게 고난도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게 고난도.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공수 1, 2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듣고 배웠을 때 이해가 안 될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설명을 들었을 때 들었는데도 뭐래 이럴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거든. 요런 게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아무튼 저렇게 집중을 그지같이 하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여기라고 이제 가정을 했던 거고, 그런데 잘 보시면 1이 여기야. 그럼 2가 이런 데라고 쳐. 그럼 3은 이런 데 있으면 되거든. 맞아요? 그잖아요. 그잖아. 맞아? 예. 근데 이제 얘가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데 1이 여기라고 쳐. 그럼 여기가 마일이지. 그럼 마일하고 0, 마일하고 0에서는 두 함수 값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표현이 그래서 뭐 쉽진 않습니다. 요 표현이 다시 얘기하면은 이웃한 두 정수의 곱이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한 두 정수의 곱이.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여기 확실히 아는 건 저기 0일 때의 함수 값은 무조건 뭐다? 확실히 아는 거. 요 0일 때의 함수 값은 무조건 뭐다? 요거 양인 거는 확실히 아는 거란 말이야. 양인 거는. 맞아? 그럼 앞뒤의 함수 값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잖아. 맞아? 앞뒤의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앞에 거는 F1이지. 뒤에 거는 F-1이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려면 얘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F 얼마가 돼야 돼? F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F-1도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왜 0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만약에 양이어봐. 그럼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 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얘가 여기 찍히면 얘는 1로 가야 된다고. 아, 그래서 여기가 1이야. 물론 여기가 1인지 여기가 1인지 아직 모르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첫 번째가 F1이 0이 나온다고. F1이 0이라는 건 당연히 F? 마일도 0이라는 거고. 싫어? 자, 됐어요? F1 뭐예요? F1 어디다 넣어야 돼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다 넣으시면 F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이네. 아, B는 뭐가 나와요? A 마이너스 1이네. 자, 둘이 연립하면은 A, B 값 나오긴 나오겠지. 자, 나오긴 나오는데 딱 보니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A, B 값 몇 개 나오겠어요? 당연히 2개 나올 겁니다. 그 2개도 대충 봐도 그 내공 인수분해 안 돼 보여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도 더럽죠? 인수분해 안 된다고. 근해 공식 돌려서 2개 나와야 된다고. 그럼 2개 나왔을 때 그 2개 나온 애 중에 누가 되느냐? 그 누가 되느냐는 건 현재 우리가 고려한 거는 F1이 0인 것만 고려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임의의 정수에서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다른 정수들에서도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A 값이 2개가 나온다고 A 값, B 값이 그러니까 두 쌍이 나온다고 두 쌍. 다시 말하면 함수식이 어쨌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모든 정수에서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 모든 정수에서 되느냐는 건 어쨌든 확정된 게 F1은 0이니까 그러면 F2는 뭐 돼야 돼? F2는 뭐가 돼야 돼? 둘이 지금 곱한 게 0 이상이 되려면 아무거나 돼도 돼. 아무거나. 얘는 아무거나 돼도 돼. 조건을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2를 확인할 필요는 없죠. 애초에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게 2 구하라고 한 거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아무거나 돼도 된다는 거는 얘는 양이 돼도 되고 0이 돼도 되고 음이 돼도 되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F3는 뭐가 돼야 되냐? F3는 얘가 양이면은 뭐가 돼야 돼? 얘가 양이면은 얘가 양이면은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0이면은 아무거나 다 돼요. 다 돼. 0보다 작으면은 얘가 0보다 작으면 뭐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우선은 확실히 탈락되는 거는 F2가 음이어봐.
F2가 음이라는 거는 1이 0인데 2가 음이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F3가 갈아탈 수가 없죠. 그래프 개형상. 한번 내려가면 끝이죠. 음수로 가면. 탈락. 안 되겠죠? 아, 듣고 있는 건지 지금 혼자 놀고 있는 건지. 자, 만약에 F2가 0이야. 2가 여기라고 쳐. 여기로 왔어요. 그럼 3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만족해 안 해? 안 해요. 해. 안 한다고? 해. 아, 문제 안 풀 거라고? 하지 마. C 마이너스. 하죠? 왜요? 4는? 그럼 3, 4는 해 안 해? 해요. 다 하지 그래서. 오, 얘 되네. 오씨 되네. 되네. F2가 양이면 F2가 양이면 2가 여기 떼는 거거든. 그러면 3가 이런데 아무데나 3가 0 이상이니까 3가 요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요런데. 맞아요? 3가 요런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3가 또 요런데 오게 되면은 3이 예를 들어 여기 왔다. 3이 여기 왔어요. 그럼 4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안에. 여기요? 안에. 아, 안에. 그래. 4는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이런 데. 3이 절편으로 가면은 4는 뒤로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F2가 0이 되든가 아니면은 결국에 F3가 0이 되든가 F4가 0이 되든가 이런 정수값들이 0이 되든가 0 이상이 되든가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가 여기 뭐 이제 위에 거는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A 값이 대입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두 개. 그죠? 이거 계산이야 뭐 이거 하겠지 아무튼 하면 나올 거고 그 나온 두 개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지금 이걸 안 구해주고 여러분한테 말로 얘기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구해놓고 나서 함수식을 구해놓으면은 개수가 들어올 뿐이지 어쨌든 아는 거 아니야. 그지? 개수가 들어올 뿐이지 아는 거 아니야. 이게 계산을 굳이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야. 응? 에이. 저기 강유야 알겠어요? 뭐를? 뭐를? A의 값이 저기 두 개 나와. A가 이거는 계산을 확인해 보시면 되죠. A가 4 풀마 2루트 1을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 A의 값이. 그럼 어차피 양수 조건은 두 개 다 살아요. 두 개 다 걸린다고요. 두 개 다 걸린다고. 그리고 나서 요 값을 갖다가 뭐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B 값 찾으셔도 되고 여기서 이걸 찾으셔도 되고 한근이 1이기 때문에 저 오른쪽 그래프만 놓고 보시면 1이 여긴지 저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근은 하나는 1이고 B에다가 여기 인수 정리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돼야 되겠냐? 대충 봐도 두 근의 합이 뭐예요 지금? 두 근의 합이 뭐예요? A잖아. 그럼 나머지 한 근 뭐 돼야 되겠어? A-1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A 값 두 개 가지고 나머지 한 근의 위치를 가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럼 그걸 가늠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뒤지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제 안 되는 거만 해주면 만약에 여기서 A가 만약에 내가 4 플러스 2루트 2라고 가정을 해봤어. 이때 따져봤어. 그럼 A-1이 얼마야? 3 플러스 2루트 2 아니야? 자, 근사값이 얼마냐? 2루트 2가 루트 8이니까 3점대 아니야? 그죠? 얼마야 전체적으로? 2점대인가? 2점대 루트 8? 2점대 그거 얼마야 근사값이? 5점대 아니야? 5점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5점대가 나온다는 거야. 이때는 한 근이 1이고 한 근은 5점대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임의의 정수들을 갖다 때려 박았을 때 저 부등식이 성립하냐 이거야? 하냐? 해? 예. 해? 누가 안 해? 5, 6이 안 하지. 5, 6이 씨 5는 양수고 6은 음수 아니야. 이게 어렵다고? 어려울 수 있지. 어려울 수 있는데 5는 양수고 6은 음수 아니야. 이게 어려워? 안 되잖아. 답은 제겠지.